17살. 당신은 17살에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친구들과 웃으며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갔나요? 첫사랑에 설레며 편지를 주고받았나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며 대학 진학을 준비했나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며 대학 진학을 준비했나요? 하지만 어떤 17살은 다릅니다. 1987년 봄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 벚꽃이 흩날리던 그 아름다운 계절에 한 소녀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름은 김미영. 고등학교 2학년. 키 작고 말수 적은 평범한 시골 소녀였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습니다. 가난하지만 단란한 가정. 적어도 그날까지는 그랬습니다. 미영아, 와봐. 4월의 어느 저녁. 저녁상을 차리던 미영을 부른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어둡고 그리고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빠 왜요? 미영이 앞치마를 벗으며 다가가자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미영아, 아버지가 너한테 미안한 말을 해야겠다. 그 순간 미영의 가슴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결혼을 해야겠다. 아버지의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네? 결혼이요? 미영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자신은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인데 결혼이라니. 미영아,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해. 근데 돈이 위암이야. 아버지가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기야. 수술비만 800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 1987년에 800만 원. 농사만으로는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옆 동네 박씨 집에서 너한테 혼담을 보내왔다. 예단도 주고 결혼 준비도 다 해준다고. 미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직. 미안하다, 미영아.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이런 식으로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미영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아직 꿈이 있어요. 대학도 가고 싶고 더 공부하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미영아,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죽어도 괜찮다면 그렇게 해도 돼. 하지만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는 순간 미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생명 그리고 자신의 미래. 17살 소녀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선택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영은 상대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진수, 25살. 읍내에서 작은 가게를 하는 남자였습니다. 생각보다 어리네? 첫 만남에서 박진수가 내뱉은 첫 마디였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듯 미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미영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그의 어머니 박순자 씨의 말이었습니다. 그래, 어려야 예쁘지. 그리고 고분고분하고 우리 진수가 좋아할 만하네. 마치 물건을 고르듯 미영을 품평하는 말들. 그런데 말이야, 박순자 씨가 미영의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도 해주고 예단도 주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생활비는 좀 보태줘야 할 거 아니야? 미영의 아버지가 당황했습니다. 생활비요? 그게 무슨. 아이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우리 진수 장가 보내는 것도 돈이고 앞으로 먹여 살리는 것도 돈이잖아. 한 달에 10만 원씩만, 아니다, 15만 원씩만 보내주면 되겠어. 1987년 15만 원. 농사꾼에게는 만만치 않은 돈이었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팔려가는 거라는 것을, 사랑이 아닌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어머니의 수술비를 생각하면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영의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미영의 17살 인생은 끝났습니다. 결혼식은 한 달 후로 정해졌습니다. 미영은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미영아, 정말 괜찮아? 단짝 친구 영희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미영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자신은 결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고 부케 대신 수식으로 머리를 닦고 이렇게 하는 거야. 시어머니한테 큰절 드릴 때는 이렇게. 박순자 씨는 미영에게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아니, 강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시어머니한테 인사드리고 저녁에도 인사드려야 해. 밥상은 항상 시아버지, 남편 먼저 차려드리고. 규칙, 규칙, 규칙. 미영의 머릿속에는 지켜야 할 것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박순자 씨가 미영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너 옷 색깔 좀 신경 써. 너무 화려한 건 안 돼. 우리 집은 점잖은 집이거든. 그리고 화장도 진하게 하지 마. 시집간 여자가 꾸미고 다니면 남편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아, 그리고 밤에는. 박순자 씨가 음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 말 잘 들어야 해. 알겠지? 17살 미영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무서웠습니다. 결혼 준비 기간 내내 미영은 마치 훈련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한 결혼 준비가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기 위한 적응 훈련 같았습니다. 1987년 5월 15일 미영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새벽 5시부터 미영은 머리를 하고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곱게 따은 머리, 하얀 분칠, 붉은 입술.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미영아.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미영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엄마 수술만 잘 되면 돼요.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박진수 집 사람들만 가득했습니다. 미영을 아는 사람은 부모님과 몇몇 친척분. 주인공인 미영이 가장 외로운 결혼식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우리 집 며느리다. 박순자 씨가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김미영이 아니라 박미영이야. 알겠지? 그 순간부터 미영의 이름도 사라졌습니다. 식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가는 길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17살. 다른 또래들은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을 시간에 미영은 결혼 반지를 끼고 시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수의 집은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미영. 4명이 함께 살아야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박진수가 미영을 데려간 곳은 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2평 남짓한 다락방. 창문도 제대로 없고 환기도 잘 안 되는. 여기서 잠을 자라고요? 당연하지. 신혼부부가 어디서 자겠어. 박진수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날 밤이 미영에게는 가장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17살 소녀가 경험하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아픈 일들이. 아파요. 제발. 하지만 박진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결혼이야. 참아. 그날 밤부터 미영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며느리. 일어나. 박순자 씨의 목소리에 미영은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어제 밤의 상처가 아직도.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미영이 부엌으로 나가자 박순자 씨가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밥해. 시아버지, 남편 먼저 차려드려. 17살 미영은 밥하는 법도 서툴렀습니다. 집에서는 어머니가 다 해주셨으니까. 이게 뭐야? 밥이 설익었잖아. 박순자 씨가 밥그릇을 던졌습니다. 다시 해. 미영은 눈물을 참으며 다시 밥을 지었습니다. 아침을 차려드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하루 종일 집안일만 했습니다. 이것도 못해? 손목이 어디 붙어 있어? 옷을 이렇게 개는 게 어디 있어? 다시 해. 바닥을 이렇게 닦으면 어떡해? 다시. 박순자 씨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미영은 마치 하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하녀보다 못했습니다. 하녀는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는데. 그런데 말이야. 박순자 씨가 미영을 불렀습니다. 내 친정에서 생활비 언제 보내준대? 네. 아이고, 벌써 잊었어? 한 달에 15만 원씩 보내준다고 했잖아. 미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며느리가 아니라 돈을 가져다 주는 존재라는 것을.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영의 몸과 마음은 하루하루 무너져 갔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틈 없는 집안일. 시어머니의 끝없는 잔소리. 남편의 차가운 대우. 그리고 무엇보다 밤마다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시간들. 아파요. 제발 좀. 하지만 박진수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부인 노릇도 못하면서 뭔 소리야. 미영의 손목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를 손으로 하다 보니 목도 아팠습니다. 밤마다 긴장하고 웅크리고 자다 보니 어깨도 허리도 온몸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제가 좀 아파서요. 병원에. 병원? 뭔 병원? 젊은 애가 무슨 병이 있다고. 박순자 씨는 미영의 아픔을 무시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미영은 혼자서 아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친정에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셨고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미영은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17살의 밝음을 잃어갔습니다. 거울을 보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창백하고 야위고 생기 없는. 이게 내 모습인가? 어느 날 저녁 박진수가 미영을 불렀습니다. 미영아, 좀 이야기하자.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요즘 너 많이 힘들지? 갑작스러운 말에 미영은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고충을 물어보는 남편. 괜찮아요. 하지만 박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보면 알아. 너 많이 아프지?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아픔을 알아준다는 것이. 미안해. 박진수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앞으로 달라질게. 엄마한테도 말해서 너 좀 쉬게 해달라고 할게. 미영은 처음으로 희망을 가졌습니다. 정말 달라질까?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박진수가 미영에게 가져온 것은 이거 뭐예요? 통장이야. 그리고 카드. 박진수가 미영 앞에 놓은 것은 예금 통장과 신용카드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거야. 앞으로 용돈도 주고. 미영은 기뻤습니다. 드디어 자신만의 돈이 생긴다니. 하지만 박진수의 다음 말에 그 기쁨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박진수가 내민 것은 보험 증서였습니다. 보험이요? 응. 생명보험. 혹시 모르잖아. 사고라도 나면. 미영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왜 갑자기 보험을? 아니야, 그냥. 혹시 몰라서.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알잖아. 하지만 박진수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 그날 밤 미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보험 증서를 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왜 갑자기 보험을? 그것도 생명보험을.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건 아닐까? 아니, 그럴 리가. 아무리 그래도 남편인데. 하지만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진수의 태도가 또 달라졌습니다. 미영아, 오늘 어디 다녀와? 저요? 어디를요? 그냥. 바람도 쐴 겸 시내라도 돌아다녀와. 평소 같으면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게 했던 박진수가 갑자기 외출을 권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혼자요? 아니야, 나도 갈게. 우리 같이 드라이브라도 하자. 미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하지만 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박진수는 미영을 데리고 산길이나 해변가 같은 위험한 곳들을 자주 갔습니다. 여기 경치 좋다, 그렇지? 미영은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혹시 정말로.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1987년 8월 15일. 광복절 저녁이었습니다. 미영아, 오늘 우리 특별한 곳에 가자. 박진수가 미영을 부르더니 차에 태웠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좋은 곳이야. 가면 알게 돼. 차는 산속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길. 인적이 드문 곳. 미영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여기가 어디예요? 조금만 더 가면 돼. 박진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절벽 근처였습니다. 내려. 여보, 내리라고. 박진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영은 무서워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보, 왜 이러세요? 하지만 박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영을 절벽 쪽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왜 이러세요? 그 순간 미영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험금.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박진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해. 보험금 말이야. 제발요. 미영이 울며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절벽 끝에서 미영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엄마. 17살 소녀의 마지막 외침이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실족사로 보입니다. 경찰의 말에 박진수는 슬픔을 연기했습니다. 우리 미영이가. 하지만 박진수는 바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장례식에서 미영의 부모님은 세상이 무너진 듯 울었습니다. 미영아, 우리 미영이. 딸을 살리려고 딸을 시집 보냈는데 결국 딸을 잃고 말았습니다. 몇 달 후 박진수는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와 재혼했습니다. 미영의 무덤에는 단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김미영. 1970년에서 1987년. 17년의 짧은 생. 그중 겨우 3개월의 결혼 생활. 하지만 그 3개월이 한 소녀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의 비극. 돈이 사람보다 소중했던 시대의 어둠. 그리고 아직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반복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 착취.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미영이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다음 편 예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수의 두 번째 결혼에서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군가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미영의 어린 시절 사진이 마지막으로 비춥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진실을 밝혀낼 힘이 됩니다.